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재 목사입니다. 오늘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그런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선동이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안타깝게도 정권을 이양해 주는 그런 서글픈 처지에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인수위가 계획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것이 현재 퇴임하는 문재인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문제가 있다. 바로 청와대에서 국방부를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24단에서 군복무를 했고 또 수도권에서도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대는 긴장감 속에서 대포권이 발령되면 완전 군장, 그리고 15분 이내에 연병장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 사단장이 완전군장 집합, 그러면 예하 부대, 연대, 대대, 직할대 할 것 없이 모든 부대가 전체 이동 준비를 15분 이내에 완료하고 인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대는 완전군장 집합이라고 하는 15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순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수경지는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전시 상황에서 이동하지 못하면 수경지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참변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쟁 발발 위험이 생긴다든가, 적들이 바로 남쪽을 향해서 장사정포를 개방한다든가, 방사포 발사 준비를 한다든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게 되면 남한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수경지 이탈, 그리고 참호에 전부 다 진입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훈련을 저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 대포권이 발령되면 완전군장하고 수경지를 이탈해서 전부 다 자기에게 속한 참호와 진지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합동참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바로 국방부로 정하고 이동한다라고 발표가 되면 국방부는 신속하게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그 수경지를 이탈했던, 그리고 이 진지와 참호 속으로 들어갔던 이 훈련이 매우 잘 돼 있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러분, 이런 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안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저들이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국방부 이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청와대는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바로 일본의 총독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왕의 그 후원이었습니다. 왕이 산책하는 그런 궁궐의 후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제강점기 때에 바로 조선 총독이 거주했던 그 자리를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청와대 이전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위치 자리 신속하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상징 가졌던 청와대 이전해야 됩니다. 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또 곧바로 이 시민과 단절되고 권위주의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부터 바로 이 국민과 가까이 간다. 그리고 바로 일제강점기 때 바로 총독이 사용했던 그 부지, 그 총독 관저를 대통령궁으로 청와대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국민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이전 발표는
예, 김영삼 때, 김대중 때, 이명박 때,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심지어는 지금 있는 문재인도 바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 된다? 차기 대통령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 바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이 된다. 예, 그리고 국방과 안보에 공백기가 생긴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군 체제는 대포권이 발령되면 모든 국방부, 합동참모부는 전부 다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정상적 업무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신수단, 모든 작전 지휘, 모든 시스템이 벙커에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벙커로 들어가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회 이 국방위에서 비상을 걸고 차기 정부에 협조만 하게 된다면 국방부 이전이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이 가장 유력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최고의 유력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민주당과 이 문재인이 그걸 협조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매우 위험하다. 한번 여러분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립니다. 그걸 NS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이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험이지 용산 이전이 더 큰 위협이라 생각이 안 든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 용산 이전에 관한 그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어떤 직접 주재를 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사실 올해 북한에서는 10번이나 미사일을 쐈는데 NSC 딱 한 번만 참석을 했죠. 그런데 바로 용산 이전 관련한 국가안전회의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결국은 바로 이 안보 공백 이후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예, 안보 공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이사하는 과정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저들이 이번에 6월 1일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바로 좀 더 이 자신과 싸워야 될 국민의힘을 바로 난타를 하는 있지도 않은 그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성토해야 된다. 감사합니다.